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이 차이학원 팀장을 하고 있는 박성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오신 만큼 좀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오실 선생님은 그 메가스터디에서 4년간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소장님 맡고 계신 김광석 소장님이시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똑같이 다른 주제로 이제 또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 오늘 말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입시하고 있는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저희 메가스터디 서초동에 있는 데이비 컨설팅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입시 상담하고 있고요. 보통 뭐 고3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고2 학생들, 요즘 최근에 많이 만나는 친구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24학년도에 관련된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혹시 지금 학교 다 배정 끝나셨을 거고 혹시 배제 받으신 분? 한영이요. 네. 혹시 광문? 네. 혹시 뒤에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마스크를 껴서 혹시 발음이 조금 안 좋거나 안 들리시면 이따 메모해 놨다가 제가 이따 끝나기 전에 질문 응답 시간을 별도로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아직 안 갔는데 대입까지 남은 시간은 수시로 얘기하면 한 5학기 남아 있습니다. 2년 반 정도 되면 수시는 끝나요. 3학년 1학기가 끝났다 라고 하면 수시 원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3년 좀 남짓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제가 만나보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다 수시에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아직 수시를 경험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시로 대학을 가면 좀 편하게 끝내실 수 있으세요. 편하게 끝난다는 게 수험 뒷바라지를 조금 빨리 끝내실 수 있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대학 간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냐라고 했을 때 수시 납치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합격돼서 정시에 성적이 더 잘 나오는데 그냥 수시 합격되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수시로도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님은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인식은 갖고 계시고 학생은 정시를 준비해야 될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죠.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물론 갈 수는 있어요. 내신이 지금 4등급이건 5등급이건 6등급이건 내가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더라도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까지 다 통틀어서 치면 미달되는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간혹 제가 있는 곳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곳 중에 내신이 7등급인데도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제일 필요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신 7등급이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뭐 내신이 뭐 4등급, 뭐 3등급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생들이에요. 수능 성적도 평균 한 3등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실질적으로 수시건 정시건 그냥 인서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학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준비해서 얼마나 빨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빨리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라고 하는 것은 총 5학기, 한 학기마다 성적이 형성돼서 나옵니다. 그 성적이 형성되는 것 중에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성적이 산출돼서 성적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 성적이 5번의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학기마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는 따져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내 성적표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보통 학기 말이 되면 여름방학 되기 전에, 겨울방학 되기 전에 성적표를 갖고 와요. 간혹 성적표를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머님께서 상담을 오시는데 학생의 성적표를 처음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 성적이 어찌됐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객관적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오늘 배우실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건 지대학의 숫자에 가장 민감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 성적이 몇 등급 나왔냐 이거 갖고 대학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숫자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숫자가 꼭 떨어진다고 해서 꼭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에 국한된 내용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비교과에 관련된 이 종합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주차의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이 두 가지로 갈 수 없는 학생들, 이제 논술 전형을 하거나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해야 될 학생들. 이것도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예전의 학생들은 좀 이런 거예요. 빨리 준비를 했어요. 내가 지금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고 고려대야. 근데 지금 나는 내 내신 성적으로는 그 대학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수능에 뭘 했단 말인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업에 어떻게 보면 양이 쪽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 수행평가 준비도 하는 것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내신 준비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상담을 했는데 저번 주에요. 바로 저번 주 토요일 날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신도 준비해야 돼요. 수능도 준비해야 돼요. 비교과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다 하는 애들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고 싶은 대학은 의대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머니 의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가 이 세 가지 다 안 하면 갈 수 있는 의대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하나 비중을 빼신다고 하시면 상위권 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학을 이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그냥 지방에 있는 의대입니다 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 챙기셔도 돼요. 내신 숫자만 챙기셔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의대가 수능 최저가 좀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안 돼서 다 2월 됐어요. 다 미달이에요. 속된 얘기로 그러니까 수시에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까지 2월된 인원들이 넘어와요. 그런 일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내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숫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 여러분들 집에 계신 그분들께서 중간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수행평가를 얼마나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정부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대입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인 지금의 이제 예비 고1 되는 학생들을 4년 예고자라고 해서 이미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3, 이제 고1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입 공정화 방안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어 있고, 아마 혹시라도 관심 있게 설명회를 들으셨거나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유튜브 같은 걸 보셨고 하면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육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대학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앞으로의 학생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고1 여름이 지나갈 때쯤 되면 그거를 대학에서 결정을 하고 대교협이라는 곳에 승인을 받도록 제출을 합니다. 그 전형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대기업이라는 곳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제출된 계획을 보고 대기업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크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시 공정화 방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확정이 되면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정도가 되면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가 전형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대학마다 몇 명을 어떻게 뽑을 거고 어떤 전형으로 뽑겠다라는 게 다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 여강과 정시 모집 여강은 내가 고3 된 그 해 5월 달이나 9월 달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언제 정도, 고2 4월 말 정도가 되면 내년인 거죠. 내년에 5월 달 정도가 되면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게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현저하게 나와 있는 계획은 2022,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학교마다 공개되는 사항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요즘은 하도 매체들이 빨라서 공개되면 다 정리돼서 빨리빨리 공개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꼭 내가 지원할 대학의 모집 요강 같은 것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교과 전형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입시에 관련된 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학력 인구는 작년에 5만 명 줄었고 재작년에 5만 명 줄었고 지금 10만 명이 갑자기 2년 만에 확 줄은 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난리가 났어요. 원서 쓰면 거의 대부분 진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지방의 어느 대학이건 일단 미달되는 학교들 속출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고2 되는 학생들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진 않고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시기적절하게 잘 아이를 낳아서 지금 그래도 한 3만 7천 명 정도가 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기점으로 계속 많아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 더 아직 중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도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일단 수험생은 최저를 찍는 게 지금 2024학년도에 태어난 학생들이 가장 적다라는 거죠. 저희 애는 아직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가 무슨 흑룡애라 그래서 엄청 났어요 또.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무슨 흑룡이라 그래서 더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쭉 이제 인원 태어난 거 보니까 저희 아들 태어났을 때 계속 놀라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어차피 뭐 대학을 아직 보낼지 안 보낼지까지 결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은 가장 저였을 때 지금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학생들은 적어요. 상위권 대학의 인원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대학 정원이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대학의 가장 큰 페널티가 뭔지 아세요? 대학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럼 교육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페널티. 정원 감축이에요. 10% 정원 감축하면 최소 3,500명 정도 대학 규모의 학교에서 350명 못 뽑는 거예요. 그럼 350명 곱하기 500만 원 해보세요. 그럼 학교 재정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인원수가 줄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한테는 당연히 좋을 수는 있겠죠.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거. 근데 전국 모든 대학의 경쟁자가 줄어드는 거지 내가 갈 대학의 경쟁자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그때 상황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이 인원 줄어든 것 때문에 아마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딸 때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전형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대신 인원이 줄어드는 거 대비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수험생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생의 비율이 올해 역대 최대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올해까지가 아마 역대 더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 이과 수험생들의 재수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문과보다 대학에 가기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대도 지금 학부 전환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고1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아직 문이과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연아 혹시라도 요즘은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문이과가 있나요?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교육과정은 통합이에요. 문이과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과 학생들은 과학을 공부하고요. 문과 학생들은 사회를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융합학문 한다고 해놨는데 대학은 융합학문을 하지 않아요. 대학은 문과 따로 이과 따로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학교는 문과 학생들 기준으로 국영수 사회에 반영하고요. 어떤 학교는 국영수 과만 반영하고. 그래서 특정적으로 학생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갈 대학이 예를 들어서 국영수 과만 반영해. 그럼 사회는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경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학생들은 어차피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재수생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마 지금 학생들 기준으로 만약에 그때 가서 재수생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숫자 좀 의미만 좀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건 지금 2024부터 정시의 40%를 선발하는 대학이 16군데가 일단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그 전형의 투명성,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매우 공개를 해주고 여러 가지를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공개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잘 이해 못 하세요. 왜? 학교마다 그 기준대로 잘 뽑는지 안 뽑는지 확인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떨어져. 근데 배재고는 붙었어. 이게 다른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죠. 더군다나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올해 블라인드 처리 처음 했어요. 블라인드 처리를 올해 처음 해서 학생들이 이미 선발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학생부를 자기 학교 이름 들어간 거나 뭐 불필요한 거 들어가 있으면 다 지우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다 지웠죠. 그게 기계적으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학교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특별하게 크게 학교 명칭만 들어가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영고등학교인데 한영 땡땡땡땡 뭐 이렇게만 들어가지 않으면. 특별하게 그런 거 아니라면 뭐 대학에서 평가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더군다나 자사고 같은 거나 외고 같은 경우나 뭐 특목고는 당연히 생김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블라인드 처리도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생활기록부를 되게 탄탄하게 잘 적어주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입시 결과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블라인드 처리된 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입시 결과는 올해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2년 학교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학종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학종은 좀 얘기 드릴 거고요. 논술 전형은 폐지가 아니고요. 그냥 유도예요. 아직 없어질 계획은 없습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시 40%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2학년도까지 저희가 전형 계획가 나와 있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학생들 비중만 보면 서울대만 30%, 고려대 38%, 중앙대 31%, 이화여자대학교 27%를 빼면 상위 15개 대학 중에 4군데 빼고는 전부 다 일단은 올해부터 이미 40%를 뽑습니다. 정시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서울대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서울대는 지금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많이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2022도 30%를 어거지로 맞춘 거예요. 30%를 그때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24까지 40%를 맞출 겁니다. 중앙대나 뭐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나마 40%가 좀 안 되게 30% 정도 선에서 맞춰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뭐 적은 인원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정시는 2024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40% 육박하게 뽑는 학교들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아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도 이미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화 방안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학종에 관련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종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틀만 아시면 되는데 고교 블라인드는 이미 처리가 되고 있어서 올해부터 이미 시행이 됐다. 그래서 올해 2021학년도 학생들 입시 결과를 수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학종에서 이루어질 때 내 등수 대비 어떻게 갔는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차피 학생 수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지금 이제 내가 고1 올라가는 학생 수하고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 100명인 학교, 150명인 학교, 그러니까 150명이었다가 100명으로 줄은 학교도 있고 200명이었다가 150명으로 줄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등급이 다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100명인 학교의 1등급은 4%, 200명인 학교의 1등급은 8명,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게 인원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등급받는 학생들이 줄어들 거고 등수는 똑같은데 내신 성적은 떨어지는 게 인원이 줄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인원이 줄면 내신 성적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대입에 관련된 용어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제가 혹시나 해서 고1, 아직 예비 고1이라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넣어놨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90점 맞으면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올라와도 진로 선택 과목이나 성취평가 같은 경우는 다 나옵니다. A, B, C, D, E, F로. E까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대신 대학에서 반영은 하진 않아요. 대학에서 반영하는 건 상대 평가된 그냥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거고요. 물론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A, B, C로만 반영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자사고 학생들은 그게 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90점 맞으면 A, 뭐 80점 맞으면 B. 뭐 영어, 수능 같은 경우는 뭐 90점 맞으면 1등급, 80점 맞으면 2등급. 뭐 이런 거죠.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인원에 따라서 등급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1등급 4%, 2등급은 7%인데 11%까지. 3등급 이제 23%. 최소 내가 인서울의 대학을 최소한으로 교과 전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3등급 언저리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조금 지원했을 때 뭐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상황. 이 등급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교과로 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이제 종합전형인데 비교과가 얼마나 많으냐 이제 이걸 평가하셔야 되는 건데 종합전형은 앞으로 계속 정량적인 평가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무래도 글자 수라든가 평가하는 게 지금 2024부터는 왕창 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든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이제 숫자만 갖고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신 성적을 얘기하면 석차 등급,
아까 말씀드린 이 퍼센트 안에 들어와 있냐, 못 들어와 있냐를 갖고 등급을 하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4% 맞아서 1등급 맞은 학생이 제일 공부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 맞아서 1등급 나와도 똑같은 거죠. 교과는. 종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종합은 그게 원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고 편차가 있고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내가 말해서 11%까지 2등급인데 12% 맞아서 3등급 나왔어. 이건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얘기도 못해요. 그렇게 맞는 친구가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교과 전형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턱걸이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턱걸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높게 맞아야지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턱걸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학생들이 다 선택 과목이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과목 딱 다 정해져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 과학, 통합 사회, 과학 탐구 실험. 그리고 간혹 기타 과목이라고 해서 뭐 정보건 한문이건 뭐 이런 걸 선택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5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딱 2학년 올라가면 국어, 영어, 수학은 똑같이 3과목인데 문과 학생들은 사탐을 보통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이과 학생들은 과탐을 3과목 정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딱 올라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국영수 제외하고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영어 과목도 되게 다 제외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진로 선택 과목이 영어 더 어려운 부분들이 과목으로 들어가서 석차 등급 나오는 영어 과목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단위로 내신 성적이 산출되니까 내신 받기 좋은 거예요. 근데 2학년이 딱 올라가는 순간 국영수는 그 인원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택한 거에 따라서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서 200명 중에 100명은 문과고 100명은 이과야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00명에 대한 성적 산출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같은 경우나 사회 같은 경우 내신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어려워져요. 거기다가 3학년이 딱 올라가는 순간 내가 석차로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몇 과목 안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신 성적이 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선택을 할 때 제일 빨리 선택하면 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끝나면 다 결정해요. 그냥 수능으로 갈래? 아니면 내신으로 갈래? 어차피 내가 수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그걸 밀어붙이는 거죠. 왜? 안 그러면은 내가 수시를 어차피 준비해봐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겠죠. 내신이 계속 좋게 잘 나와? 그럼 내신 갖고 계속 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막말로 비유하자면 하얀 도화지인 거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학생들은 점선이 그려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보이게. 우리 아이들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형성이 돼서 성적이 나올지 물음표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고등학교 입시를 만만히 보시다가는 특히나 지금 일반고에서 고등학교 입시를 만만히 보시면 상대적으로 상덕 따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요즘은 자연계 학생들 중에 영재고 과거 안 가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의대 때문에. 영재고 과거 가면 의대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지금은. 아예 못 가게 원천 봉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이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웬만하면 잘 선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만약에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완전 탑 클래스 안에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라 이 친구들이 선택을 지금 달리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아시는 분은 지방으로 유학 가 있으세요. 3년 동안. 지역 인재 쓴다고. 지방으로 유학 가셔서 3년 동안 그 지역의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의사되기 편한 방법. 그리고 방학 동안에 계속 여기 대치동에 올라와서 사교육 하시고 학기 중에 내려가 있고 뭐 외국 나갈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의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신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받는 것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쉬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포기하는 애들은 계속 더 많이 포기한다. 그래서 학교가 2학년에 딱 올라가면 편차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편차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포기하는 애들은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편차는 커지는데 위에 꼭대기에서 내가 내신을 관리해서 계속 내신 갖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계속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걔는 진짜 뭐 빈틈이 별로 없는 친구들인 거죠. 내신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거기에 내가 계속 합류되어 있어서
그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입시 제도 하에서는 그거 갖고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방법이 2022학년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인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정성평가는 말 그대로 글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숫자도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정성평가에 관련된 종합평가 1, 종합평가 2를 어떻게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퍼센트도 없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뭐 학업적 발전 가능성 이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건데 생활기록부 내용에 보시면 이제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쭉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표를 이렇게 받으시면요, 이게 학기말 성적표예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기가 끝날 때쯤 여름방학 되면 학기말 성적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보통 과목에 따라서 여기 국어, 수학, 영어라고 적혀 있을 거고 이거는 뭐 다른 학생 성적표를 샘플링 한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옆에 있는 건 단위수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 그리고 지필평가, 수행평가라고 해서 중간 기말고사 이외에 수행평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몇 프로 반영하는지까지 쭉 나와 있고 이 성적을 퍼센트별로 체크한 다음에 내 원점수가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아무래도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지필평가 1차하고 2차 이제 중간 기말고사가 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수행평가를 뭐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평가 항목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고등학교 홈페이지가 없다고 하면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작년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학교 홈페이지 가셔도 있습니다. 이거 한영고 자료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을 예를 들어서 중간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최소 지금 35% 정도, 기말 35%, 수행 30%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중간 기말고사가 70% 정도, 그리고 수행이 30%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비교과 활동 안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수행 평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과는 잘 챙기셔서 숫자를 잘 따셔야 되는 거고요. 성적표를 받아보는데 생활기록부에 보시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는 요 성차 등급이 없고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중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성적표는 여기에 이 성적으로 몇 등 했는지를 석차 등급으로 아까 비율 계산한 겁니다. 190명 중에 2등급 받으려면 최소 11%니까 전교 20등? 뭐 이렇게는 돼야지. 20등 안에는 들어가야 이제 이 등급이 나오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벌어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점수 평균 자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평균이 너무 높아서 편차가 너무 작아. 뭐 이런 거죠. 뭐 여기 근처에 있는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별로 안 크니까요. 그럼 점수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거를 학종에서는 다 감안합니다. 근데 교과는 그냥 단순히 이 등급만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여기에 몇 단위 이수했냐 이걸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기말고사 몇 프로씩 해서 점수를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100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 기말고사 지필 못 보면 퍼센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만점에 가깝게 수렴하게 맞습니다. 기본 점수라는 걸 더 많이 주는 거고요. 중간 기말고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도 주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내지는 아까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시게 되면 다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학교라는 집단이 그래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거 위주로 준비하시거나 여기 지금 생각의 차이 학원의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이건 아마 다 알아서 뭐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작년 1학년 학생이에요. 작년에 이제 예비 고2 된 학생들의 학교에서 공개한 평균 편차예요. Z점수라는 건 뭐냐 하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로 나눠서 3점 척도로 나오는 점수예요. 보통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연세대라고 하는 학교예요. 연세대학교는 이 점수를 50% 반영하고 저 석차 등급을 50% 반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요. 뭐 이거를 가지고 학교가 공부를 더 잘한다 못한다를 딱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이 점수를 계산했을 때 한용예고는 뭐 2점대가 나오는 거죠. 이건 3점 만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연세대학교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Z점수가 아무리 못해도 1.7, 뭐 1.8, 뭐 이렇게 나와줘야 그래도 조금 더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점수가 좋게 나오기 위해선 원점수가 높은 게 아니고 원점은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지금 이 점수 계산한 건 100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치를 계산한 거예요. 당연히 100점보다 떨어지면 뭐 점수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이거는 과목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제가 놓진 않았는데 뭐 사진 찍으셔서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올해 학생들이 또 들어갔을 때 평균이 차이가 얼마큼 날지는 알지는 몰라요. 대신 이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내신 받으려면 최소 어느 정도 점수권에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를 잡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이 나오면 평균이 70점인데 내가 70점 맞았어. 그럼 보통 4등급 나와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별로 안 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위에 고득점을 더 훨씬 더 잘 맞아야지만 등급이 잘 나옵니다. 대신 이렇게 뭐 23, 뭐 최소 26, 뭐 수학 같은 경우는 편차가 훨씬 더 큽니다.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도. 영어는 그거에 비해 그래도 편차가 좀 적은 편. 학생들이 조기 교육을 많이 잘 받아서 영어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수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더 있고요. 혹시 문과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나는 지금 우리 아이가 문과로 진학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다 이과신 거예요, 그럼? 아직 결정 안 하신 거죠, 그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교과가 됐건 종합이 됐건 지금 융합 학문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융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 자체가 대학교하고 완전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융합이 됐는데 융합이 됐다고 해서 석차 등급을 계산하는 학생들 기준으로만 문이과가 합쳐진 건데 그것도 지금 왜곡 현상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문과 왜 물어봤냐면 문과 애들하고 이과 애들하고 수학을 누가 더 잘해요? 이과 애들이 공부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배워야 될 것도 더 많고요. 미적분이나 뭐 기하 같은 것까지 하려면 그 전 내용들을 되게 많이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문과, 이과, 특히 이과가 강세인 학교의 내신 성적을 산출하면 문과 전교 1등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수학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심한 학교는 문과 전교 1등인데 내신이 2점대가 나와요. 그리고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문과는 한 명 정도밖에 없는 학교들이 파다하게 많아요. 이과가 더 강세인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수학 내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정도 평균 정도 성적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만 가지고 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100%가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거고요. 거기에 면접이 들어가거나 내지는 서류를 평가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그건 자세하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022학년도의 흐름으로 2024학년도를 예측하자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학종은 지금까지 상위 15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45%. 거의 학종으로만 선발하는 게 상위권의 50% 정도를 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일 심한 학교가 이제 서울대가 77%. 학종으로만 거의 대부분 다 선발하고 정시로 그냥 23%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의 가장 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정시로 뽑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교육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정시 늘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 나머지 대학들은 어차피 힘이 별로 없어. 교육부에서 해. 그러면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너희들 재정 지원 하나도 안 할 거야. 이걸로 압박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몇 억씩 이렇게 투자해주면 학생들이 뭐 연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없애고 있는 거죠. 말 안 들으면은 대학교에서는 가뜩이나 학생들을 줄어가고 있어서 어떻게든 좋은 학생들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원들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과 전형은 작년에 9%밖에 안 되던 게 14%가 지금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 대학이 없다가 생긴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보시면 연세대학교도 원래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어요. 특히 성대, 서강대, 경희대, 뭐 건대, 동국대 이런 대학은 아예 교과 전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시에서. 모든 대학에서 교과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나마 이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교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좀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모 대학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뽑아주는 학교도 있지만 안 뽑아주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지금은 그나마 웬만한 전교 1등들은 성균관대학교가 많이 뽑아주고 있는 현실이긴 한데 안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 교과 성적을 가지고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이 비교과 하나도 상관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부터는 상위권 대학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가 인원이 늘어나고 학종은 줄어들고 그 인원 줄어든 게 정시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게 계속 2024까지 가고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쪼개봤어요. 왜? 수시는 어차피 6장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서용고 지원하는 학생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원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과 전형 인원 다 늘어났다고 해도 내가 지원할 대학의 교과 전형이 안 늘어났으면 전혀 쓸데가 없는 거죠. 홍익대를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고 해요. 근데 교과 전형 인원이 만큼 늘었다고 하는데 나는 홍대 지원할 건데 그 홍대는 작년보다 8% 줄은 거예요. 이거는 대학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을 조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서용고 기준으로는 교과는 2% 정도, 학종이 7% 줄었고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이렇게 진행된다. 근데 중위권 이하부터는 교과 전형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왜? 이미 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감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문과, 이과 별도로 나누는 인원이에요. 원래는 이 인원도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가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고3 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학과마다 조금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지금 학종 인원이 문과 173명, 이과 171명이 줄었어요. 고려대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려대에 진료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인원이 줄었으니까요. 성대, 성황대, 성균관대는 작년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왜? 없던 전형이 생겼으니까요. 다 학종으로 뽑던 게 교과 전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은 문이 좀 넓어진 반면에 종합 전형은 문이 좀 줄어들겠죠. 한양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고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크게 많이 늘어난 숫자는 아닙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42명, 전형이 2가지 있었는데 1가지로 바꾼 거니까요. 똑같죠.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경희대학교 인원이 늘은 거죠.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3개 대학의 인원이 다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다른 대학들은 고려대가 왕창 줄은 거 빼고는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건대, 동대 없다가 생기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홍대 이하부터는 교과 전형의 인원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원래 많이 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데 이 대학만 놓고 볼 건 아닌 거죠. 왜? 이 대학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서 합격되면 일로 갈 거니까. 당연히 위에 전형의 대학이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고 하거든요, 속칭.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추세는 상위권의 일부 대학의 인원이 없다가 생기면서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밑에 홍대 이하부터는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원을 줄여서 정시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방법은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서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수능 최저가 교과 100인데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거기에 교과에 출석 플러스 봉사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출석 봉사에 대한 점수는 다 만점 처리가 됐어요, 그냥. 근데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왜? 고1 학생들은 아직 한 게 없으니까. 지금 고3 학생들까지도 아마 저 출결 봉사는 거의 반영을 안 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작년에 1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육부는 뭘 하고 있냐?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학생의 의무 봉사 시간을 없애고 있어요. 그런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음 주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지금 학생부 종합적인 측면에서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게 대입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봉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진 않아질 것 같긴 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만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보통 중앙대학교가 저 출결 봉사를 가지고 했는데 보통 봉사 시간이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25시간 채우면 만점이에요. 1학년, 한 학년만 25시간 채우는 게 아니고 3년 채우면 25시간 채우면 만점 줬어요. 보통 30시간 채우면 만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의미 부여하실 거는 이제 면접을 같이 보는 거. 간혹 뭐 인적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대 의대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긴 거예요, 올해.
그래서 뭐 그냥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거, 서류가 들어가는 이제 고대 추천 전형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들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뽑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 그래서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최소 2과목 내지는 3과목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이제 대학을 가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로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수능도 특정 과목만 몇 과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신 수능 그동안 잘 만들어 놓은 거 크게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떻게 보면 특히 이렇게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만 어느 정도 맞추면 최저 맞춰서 다 대부분은 가요.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죠. 지방에 속된 얘기로 내신 깡패 애들 있어요. 그냥 그 지역의 내신으로 그냥 거의 탑을 달리는 애죠. 그냥 걔만 혼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근데 이렇게 수능 최저 걸려있는 대학은 못 가요. 진짜 못 맞춰요. 상대적으로 설마 그래도 못 맞추겠어? 그래도 그 학교에서 내신이 1.00이고 전교 1등인데 못 맞춰요. 전혀 못 맞춰요. 진짜 수능 준비를 안 해요. 여기 강원도 지역만 가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못 맞춥니다. 근데 갈수록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올해는 더 심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최저 준비하는 걸 전혀 안 하려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반영하는 대학은 점수가 다 떨어졌고요. 수능 최저 안 들어가는 대학은 점수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꾸로. 애들이 그렇게 몰려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재밌는 것들은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변할 수도 있어요. 아마 계속 더 완화될 거예요. 학생들이 못 맞추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심화되고 있어요. 뭐 보통 고려대학교가 세계 등급합 5 정도, 문과는 그렇고요. 이과는 세계 등급합 6 정도를 충족해야 됩니다. 탐구 2개. 이게 제일 높은 전형일 거예요, 아마. 물론 의대 같은 경우는 보통 4개 영역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의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4개 영역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그냥 웬만한 학교 가겠다라고 하면 보통 3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개면은 거의 상위권 학교 거의 3개가 다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등급합 6, 뭐 이과는 세계 등급합 6 똑같지만 뭐 이과는 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계 등급합이 더 나오는 게 2개 등급합 나오는 것보다 내신 성적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 프로는 맞출 것 같으세요?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려면 지금은 학교에서 4% 안에 들어와야지만 추천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정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전교 12등 안에 들어야지만 추천을 받아요. 전교 12등 안에 못 들면 고려대학교 추천 못 받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교 12등권에 있는 학생들이 쭉 지원을 하면 이 최저 기준 3개 등급합 5, 자연계는 세계 등급합 6 정도를 몇 프로나 충족할 거예요. 고대인데. 뭐 높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죠. 안 높으니까 얘기 드리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아봐야 70%? 최소 3개를 걸어놓으면 3분의 1 맞춘다고 얘기해요. 그나마 교과 전형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반 이상은 맞출 수 있다는 거. 보통 한 100대 1 정도 되는 논술 전형에 3개 등급합 6 걸어놓으면 3분의 1만 맞추고 3분의 2가 못 맞춰요. 간혹 물어보세요. 성적을 산출할 때 최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저 못 맞춰도 붙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제가 2년 전에 상담하는데 되게 힘드신 학부모님 한 분 계셨어요. 논술 전형 지원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가 최저 기준 못 맞췄는데 합격했다고 저한테 자꾸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입학처에 아는 분이 계세요. 저희하고 워낙 이제 교류가 있으셔서 그래서 전화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전화를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입학사정관님 최저 합격 출제 못하는데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얘기를 목소리 들려드리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애가 안 그렇대요. 걔는 최저 못 맞췄는데 갔대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 걸 얘기하시면 자꾸.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최저 못 맞췄는데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거에 보통은 상위권은 3개, 뭐 중상위권부터는 2개 정도다. 근데 여기도 잘 아셔야 될 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충족하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2개 등급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올해 저기 화성에 있는 반월 고등학교 학생을 한 명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내신이 국수형 과학 계산하면 2.08 나오고요. 20, 40, 40으로 계산하면
1.9매 정도 나와요. 하여튼 2점대의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여기 대학을 지원하라고 알려줬고 수능 최저 없는 대학까지 쭉 해갖고 총 3군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다 추가 합격으로 합격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원서를 쓸 때 제가 최소 3개 영역 등급합 8 정도만 맞출 수 있으면, 얘 작년에는 7이었어요. 7. 이과는 7이거든요. 3개 7. 그러면은, 이과인데 수학을 빼더라도 돼요.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그러니까 영어 3등급.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탐구 영역 하나만 2등급 나오면은, 이 친구는 홍익대를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화학 신소재 학과를. 근데, 그걸 못 맞출 것 같아서 원서를 안 써요. 그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올해 제일 안정빵으로 썼던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쓰자마자 빛의 속도로 떨어졌어요. 광탈한다 그러죠. 그 내신이면 붙을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서 그냥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종대학교는 예비번호를 딱 2배수까지만 발표해요. 그리고 더 이상 발표 안 해요. 그리고 2배수까지 충원시키고 안 되면 그냥 다 2월시켜요.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런 학교인데 예비번호도 못 받고 그냥 불합격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홍익대도 맞춰서 만약에 썼으면 합격했을 거고, 그 친구는 뭐 그나마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학교는 교과로 잘 돼서 잘 다니고 이제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죠. 비교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해요. 내신이 뭐 1점대건 뭐 2점대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뭐 쓰려고 했더니 선생님 저 자소서 쓸 내용이 없어요.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자소서 쓸 일은 없어요. 자소서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 대학들은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요게 2019학년도인 재작년 거 그리고 작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19학년도에가 밀레니엄 베이비 가장 수험생 많을 때 정점 5만 명 줄었을 때 인원이 가장 많이 급감했을 첫 해. 그래서 봤는데 보세요. 전형 기준이 바뀌지 않고 수능 최저가 변경 없는 대학 기준으로 내신 성적만 제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평균 성적을 비교한 겁니다. 작년보다 조금씩 다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가 떨어진 것 대비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차피 뭐 전국에 있는 한 1,700개 되는 일반고 학생들이 다 지원하니까 비슷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신 다 떨어졌는데 수능 최저 안 들어가는 여기 광운대 세종대는 더 올랐어요. 문과는 그래요. 이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0.02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나마 많이 떨어진 게 0.1 정도 이과는 떨어진 게 생각보다 이과는 그래도 의치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웬만한 일반적인 학교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학교를 상위권 학교 위주로도 얘기 드릴 거고 중위권 학교도 위주로도 얘기 드릴 거예요. 매번 제가 예비 고1 설명회를 하면 다 상위권 위주로만 얘기해요. 지금 마음속에 계신 학교가 여기 한양대 에리카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여기 우리 아이가 한양대 에리카만 갔으면 좋겠어. 뭐 있을 수도 있으세요.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우리 아이의 수준이 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잘해서 다 이거보다 좋은 대학, 뭐 상위 아까 앞에 있는 대학도 다 보내고 싶은 생각이시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건 정보를 미리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못 맞춰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제가 빙의 됐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 내신 성적 3등급인데 인서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드려요. 얘 연수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건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3등급이면 여기 한성대 정도 가셔야 되는데 뭐 서경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대 거기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는 거 맞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어머니 건대를 이상 가실 거면 내신 성적이 1점대는 나오셔야 돼요. 근데 3등급인데 이걸로는 갈 수 없으니까 지금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니까 이걸 차라리 대비하시죠. 라고 얘기 드리면 학교에서 학종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대학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학종으로니까 아무리 가도 이걸로는 못 가요, 어머니. 힘들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죠. 근데 저는 입장이 그래요. 사실대로 알려드리고 판단을 하시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상담했던 어머님도 상담 신청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아이 멘탈이 약해요. 쓴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이렇게 상담 신청서에 적혀 있어요. 우리 아이 멘탈 약해서 안 된다는 얘기 너무 과하게 하시면, 근데 목표 대학 어딘 줄 아세요? 서울대예요. 목표 대학에 그 칸에 서울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희망과의 화학과, 그리고 가로치고 진로, 화학 교수. 그러면서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성적으로 서울대 못 가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얘기 직접적으로 해주지 말래요.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럼 이게 대안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안도 없어. 그냥 아이한테 쓴소리는 해달지 말래. 그냥 아이가 그냥 잘할 수 있게 그냥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근데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항상 내신 성적은 학기별로 관리를 하시되 그 성적이 어느 정도 평균선에서 몇 등급 정도 되면 갈 수 있는지를 꼭 파악해 보시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으로서의 숙제예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이 잘 나와.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고1은 내신이 안 나오면 수능도 안 나와요. 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하고 시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에 시험 보면 어느 누구도 내신 준비하지 모의고사 준비하고 시험 보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에요. 고1 때 시험 보면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2학년 때 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도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인 거예요. 애들이. 내가 내신 성적 좋은 것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만 공부해도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고1은 내신에 무조건 100% 올인이에요, 그냥. 내신 준비가 안 돼 있고 수능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제일 아셔야 될 게 고1 때부터 무슨 수능형, 내신형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하시는 거지. 고1 들어가면서 나는 수능형이야. 그러면 애를 말리셔야 돼요. 뭘 해보지도 않고 뭘 수능형이야, 벌써.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되게 영악해요. 영악하다는 게 뭐냐? 시간을 벌고 싶어요. 엄마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내신은 포기하고 싶어. 근데 수능으로 돌릴 거야. 근데 부모님 불안하신 거지. 내신도 안 되는데 수능을 하면 될까? 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준비를 이 친구한테 맡기는데 이 친구는 그냥 수능 때까지 시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재수하지 뭐. 이걸 입에 달고 다녀요. 우리 학교 애들 거의,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50% 이상 재수해요. 진학률이 그렇게 안 나와요. 강남 가면 70%, 80% 돼요. 그게 재수 비율이에요. 재학생 비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진학 비율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학교들도 많아요. 갔는데도 안 가는 학생들 많아요. 재수하는 게 무슨 필수인 줄 알아요. 재수하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뭐 재학생 때 끝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지금 고1은 무조건 내신에 치중을 하시되 그 내신이 수능에 뒷받침이 되는 상황인 거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걸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라서 배제고 갔는데 한영고 갔는데 한영외고 갔는데 내신을 경쟁해봤더니 와, 이 게임이 안 된다. 갔더니 첫 시험에 5등급, 6등급 나왔어. 그러면은 생각을 하겠죠. 이걸 더 올려서 내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 내신 성적이라는 평균은 하나, 둘, 셋, 넷, 5번의 성적이 최소 3번만 결정되면 이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교과로는요.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성적을 비약적으로 향상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내신 준비는 지금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걸 잘하셔야 수능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은 인원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다. 근데 학교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인 경우 그거보다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근데 그게 갈수록 심화될 거다. 왜? 안 하니까요.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요즘은 고3 때 여름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해요. 딱 제가 고3 딱 돼서 여름방학 시작하면 수시 상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성적표를 갖고 와요. 그동안 성적을 갖고 오고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와요. 근데 목표 대학이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기 이제 성적보다 더 높은 대학을 적어 놓죠. 아이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날 뽑아줄 거야. 설마 내가 6개 적는데 6개 중에 하나가 안 될까? 대학을 밑에서부터 쭉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수시는 다 상향 지원하는 거래. 다 높였어. 우리 학교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도대체 우리 반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옛날에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수시 인원 많이 뽑을 때도. 한 반에 3, 4명이에요. 그것도 인서울.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게 많아졌냐? 라고 하면 문이 더 좁아졌는데 더 많아질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만큼 학종으로 가는 게 내가 한 활동 대비 잘 가면 다행인데 안 갔을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왜? 학종은 또 수능 최저도 안 들어가.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리포트만 만들고 밤 새고 뭐 하는 거 보면 안쓰럽죠. 근데 대학을 그걸로 잘 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잘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 가는 친구들이 더 많다.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된다. 그게 성적이다. 그럼 그 성적을 계속 내가 학기별로 잘 관리를 해 놓으시는 게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플레이인 거죠. 학교장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균형 선발을 10% 하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다 지금 추천 전형으로 다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이 추천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서울대는 2명, 전교 1, 2등. 전교 1등, 2등인 거죠. 문이과 통합됐다고 하니까 그냥 전교 1등, 2등 할게요. 보통 문과 1등, 이과 1등이에요. 연대 5%, 고대 4%, 성대 4%, 서강대 10명이면 보통 뭐 한 250명인 학교에 4%가 10명이니까요.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4%인데 100명인 대학에 100명인 고등학교에 4%면은 4명밖에 안 되지만 얘는 그냥 그 100명인 학교는 10명이에요. 근데 10명 다 추천을 받지 않죠. 예전에도 한번 경희대학교 6명 추천인데 이 6명 추천이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이체능 1명. 근데 6명 중에 5명 거의 평균 내면 학교별로 평균 되려고 한 번 있어서 그때 나왔을 게 보통 5점 몇 명이에요. 6명을 다 추천 안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아마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원수가 많이 추천받는 거. 이화여대 5%, 경희대 이제 6명. 지금 시립대 4명, 홍대 5명.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잘 눈여겨봐 놓으세요. 학교 레벨 대비 추천 인원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다른 변수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추천이 위에서 많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까지 추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추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당히 점수대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학교다. 요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2022학년도에서 2024까지 갔을 때 인원이 말 차이 없을 경우. 근데 아마 별 차이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 올해 5%또 바뀐 거니까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천받는 인원이 300명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작년은 4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180명 정도 추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학교별로 아마 이 추천 때문에 전쟁을 한번 치를 겁니다. 고3들은. 추천을 뭘 해줄지. 이거를 좀 관리 잘하는 학교는 자기네 학교 학생들 설정에 맞춰서 다 학교에서 짜주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네가 원하는 거 3개 정도를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적어오라고 할 거예요. 지금 보통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1인 1추천 원칙인 학교들도 있어요. 하나밖에 추천 안 해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추천이 작년부터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2개까지는 추천해줘요. 그래서 서울대 받는 애가 연고대 중에서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연대는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교들이 일로 가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그대로 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을 쭉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추천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성적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왜? 상위권 학생들이 위로만 받으려고 하니까. 전형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추천 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전형은 아니에요. 여기 서류 70% 들어가는 거에 생활기록부, 자소서가 번영되어 있고요. 근데 아마 그것도 2024 되면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소서는 없을 건데 서류가 들어갈 확률이 높을 거다. 그리고 면접으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서울대는 그러니까 학생을 안 믿는 거죠. 네가 내신이 지방에서 되게 월등해?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면접으로. 근데 뭐 이 면접을 심층 면접 같은 거 보는 건 아니고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걸 한 10분 내외로 물어봐요. 근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면접을 잘 보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조금 커버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특히 이과는 그게 좀 더 심해요. 이과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인데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 등급 3등급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원래는 수시 모집을 할 때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충원을 하는 거에 1차 충원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딱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학교 못 올 학생인데 지원했는데 성적이 안 되면 그냥 정시 이월시켜요.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역 균형으로 선발받는데 문과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문과는 넘어와도 5명 정도밖에 안 넘어와요. 근데 이과는 이것 때문에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도 있고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그냥 정시 이월시키는 거. 그래서 매년 이월되는 게 150명에서 많으면 200명까지도 이월돼요. 자연계는. 왜? 의대, 치대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올해 이거를 세계 각 등급 6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9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니까 웬만해서 2월 되는 인원이 150명이 된 게 아니고 확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가 난리였어요. 서울대가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뽑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한 40명 정도를 더 뽑겠다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작년에 2월된 인원 150명 플러스 되고 여기서 또 2월됐으면 인원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2월된 인원이 확 줄다 보니까 작년보다 80 몇 명이 줄은 것처럼 보여서 서울대 원서 쓰는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올해. 작년하고 결과치가 좀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교과 아까 100% 들어가는 거, 출석 공사 들어가는 거, 뭐 이화 여자처럼 면접 들어가는 거. 근데 아셔야 될 게 수능 최저가 없으면 제일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성적 높은 거, 교과로 가는 거에 성적 제일 높은 거 치면 한양대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교과 100인데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가요. 그래서 여기는 1.00인데도 최초 합격 못한 애들도 있어요. 신기하시죠? 1.00인데 왜 최초 합격을 못하는지. 추가 합격돼요. 이수 단위가 뭘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자연계는 수학을 더 많이 한 학생이냐, 뭐 과학을 더 많이 한 학생이냐 이것까지 들어가요. 근데 1.00인데 불합격된 적은 없는데 그냥 저희 같은 이슈인 거죠. 그냥 최초 합격을 못했다. 뭐 인기가 있는 학과에 썼더니 최초 합격 못하더라. 대신 취업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주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명대까지는 대부분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뭐 2개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3개를 반영하지 않아요. 이 위에 있는 대학들이나 3개를 반영하지 대부분은 이제 2개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이 2점대 초반부터 3점대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제 수능도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부분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뭐 크게 다르게 뭐 달라지는 거나 이런 거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리고 추천 인원도 앞에서 보신 거는 이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뒤로 넘어갈수록 인원 제한 없이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대학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자격 기준은 그냥 제가 이 PPT 설명하면서 옆에다 넣은 거고요. 요거는 뒤에 페이지에 또 다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거. 먼저 설명드리면 상위권은 국수형, 사과학에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나 성균관의 전교과 다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석차 등급 이수한 정보, 기술, 가정, 예를 들어서 뭐 한문, 뭐 제2외국어까지도 석차 등급이 나오면 다 반영되는 게 성대나 고려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가려고 마음 먹은 학생이 있어요. 나는 고려대학교 가고 싶어. 나는 차라리 연대보다도 고려대 더 가고 싶어. 그리고 고려대가 더 가기 쉬워요. 최저 때문에. 여긴 최저가 없어서.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제일 가기 쉬운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요 교과만 챙긴 거죠. 국영수, 사, 뭐 이런 거. 뒤에 특히나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학생들이 학업 비중이 많이 높아서 그런지 선생님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거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이제 문과인데 과학은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들어간다. 거기에 석차 등급 나오는 과목 이외에 성취도까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반영하는데 요 2개 대학이 특이하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연수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2학년 때면은 선택을 하거든요. 간혹 1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2학년 때부터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과목들이 A, B, C로만 편성돼서 나오고 원점수, 평균 이렇게만 나와요. 편차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편차가 나오는지 잘 안 나오는 거죠. 대신 그리고 A 비율, B 비율, C 비율만 나오는 건데 연세대는 그냥 A 맞으면 20, B 맞으면 15, C 맞으면 10점 이게 가산점을 그냥 주는 거.
고려대는 A일 때 1 플러스 100분의 동일 석차 비율로 계산을 해요. 이게 좀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우리 학교는 A 맞은 애가 100%야.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A 맞은 게 20%인 학교들도 있어요. A 맞은 게 50%인 학교들도 있겠죠. 당연히. 퍼센트가 다 다르죠. 근데 1 플러스 A 성취도 맞은 학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A를 많이 맞은 학교일수록 등급이 낮아져.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조절을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뭐 어차피 절대평가다 보니까 조금 쉽게 내서 애들 다 A 줘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이렇게 고대처럼 계산했을 때는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크게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다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내신 교과 계산 방식이라는 게 웬만해서 잘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학교들 시스템이 맞춰져 있으면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준된 모든 과목이에요. 그나마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진 거. 원래는 20, 40, 40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더 좋을수록 좋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잡한 것 좀 없어졌는데 석차 등급 A 맞는 거를 비율이 좀 낮은 게 나한테 유리한데 이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A 맞는 거 대신 그 비율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인 거지 이건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다. B 맞는 순간 A 비율에 B까지 맞은 성취도까지 합쳐지니까 이게 2등급이 넘어가 버려요.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당연히 A를 맞아서 1점대 최소 후반까지 맞춰주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일반고 학생들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자사고는 어차피 이걸 해봐야 등급이 안 나와요. 자사고는 어차피 전교 1등이라고 해도 성적 등급이 엄청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과목들 2학년 때만 두세 과목 정도 했다고 하고 3학년 때 한 두세 과목 했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이수했던 모든 과목의 석차 등급 가지고 얘 평균 때리면 많이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동안 이수했던 과목들의 평균 석차 등급이 어느 정도 내 점수를 마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서강대도 비슷한 기준으로 점수 산출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복잡하시죠? 아마 2024학년도 되면 이거 기관에서 다 점수 집어넣으시면 그냥 다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기관마다 점수 계산하면 학교마다 내신 석차 몇 등인지 다 학교에서는 계산하는 툴이 있으니까 다 계산될 거니까 이렇게 혼자 계산기 안 두드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그냥 계산했더니 석차 등급이 20%, 35% 되는 점수가 계산했던 78점.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더라고요. 서강대학교가. 그래서 A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대학은 서강대, 고려대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비슷한 형태로 전과목 들어가거나 국영수 사과 내지는 국영수 사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중앙대학교부터가 이제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 요 기준으로 특정 과목만 성적이 나온다. 그래서 요 성적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때 성적일 거예요. 왜? 1학년 때가 제일 과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가 될 거예요. 3학년 때면 아까 말씀드렸죠.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몇 과목 안 배울 거라고. 그러면 4학년 때 돼서는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내신 등급은 지금은 1학년 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번의 성적이 잘 나오면 세 번의 성적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두 번의 성적이 마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의 성적이 너무 낮게 떨어져서 앞에 거 성적을 다 끌어올린다고 하는 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개념인 거죠. 왜? 내신 따는 게 포기한 애들은 그냥 다 포기인데 안 하는 애들은 계속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져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얘기해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반영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 대학만 조금 특이하다. 나머지는 어차피 대부분 절대평가돼서 뭐 그냥 A 받으면 그냥 다 좋은 점수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경희대, 외대, 뭐 시립대 이렇게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앞에 대학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대부분 다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과목이건. 근데 이제 조금 학교가 경희대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도 상위 2과목. 근데 또 여기 웃긴 게 자연계는 또 4과목을 반영한대요. 왜 문과는 2과목이고 자연계는 4과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 외대 같은 경우는 단위수, 석차 등급, 옹점수 기재되지 않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거 반영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건대 상위 3과목, 홍대는 그냥 10%, 숙대도 상위 3과목이니까 잘 본 거 그냥 3과목만 반영하는 거다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표 중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아마 그냥 미정이라고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5%. 작년까지는 5명을 추천해줬는데 올해는 그냥 5%. 그냥 퍼센트다라고 하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 뭐 국수형 4,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 반영할 거고 뭐 교과 100%에 진로는 10%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된다라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 아까 제가 이게 점수가 이렇게 계산됩니다라고 얘기하셨더니 A가 받는 비율이 아무래도 이 지역은 다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조금씩 마이너스가 생기긴 하는데 나머지 과목들이 워낙 탄탄하게 잘 나오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나 아주 국민 숭실은 그냥 참고 자료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 대학들부터는 실질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그냥 대부분 그냥 석차 등급만 반영하는 학교가 더 많아집니다. 네, 계산하기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 대학에 오는 애들이 진로 선택 과목까지 다 A 맞고 올 경우가 별로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히 A를 몇 점 더 준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미스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은 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안 반영되는 학교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요. 세종대학교는 거기 추천 비율이 X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대학교는 2가지 전형으로 교과를 지금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인재는 8명을 추천받아주고요. 그냥 일반 학생부 우수장은 자격 조건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역 균형에 선발하는 건데 이것도 좀 그래요. 8명인데 인문계 3명, 자연계는 5명이래요. 자연계 학생들은 더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은 많은 거고 인문계는 3명밖에 추천 안 되니까 인문계도 추천받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인 거죠. 뭐 가기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가천, 명지까지는 그냥 자료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뭐 진로 선택 과목 안 들어가는 게 더 많고 유일하게 성신여대만 30, 40, 30이에요. 1학년 때 30, 2학년 때 40, 3학년 때 30. 왜 이렇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입시 결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형성된 성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으면은 성적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작년에 10명 뽑다가 올해 20명 뽑으면 커트라인 내려갈 거니까요. 그죠? 추가 합격이 많으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선이 내려가요. 왜? 뒤에 이제 붙는 애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도니까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10명을 모집하는데 추가 합격이 10명이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10명이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아있는 애들이 이 위에 있는 애들이 8명, 뒤에 있는 애들이 2명인 거예요. 그럼 성적이 높아요. 이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거는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 학교 성적을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릴 거고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겠죠. 수능 최저가 없는데 경쟁률이 높아. 그럼 당연히 폭발이에요. 근데 그것도 폭발 직전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작정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재미난 것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다가 수능 최저가 적용되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심하게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어요. 조금만 높아져도. 단계 전형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단계로 3배수를 뭐 교과 100으로 뽑아. 그리고 나서 2단계에 교과 70에 면접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로 어느 정도 선발을 학생들을 뽑아놓고 걸러내서 면접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전형들은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3배수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적 컷이 또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나중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들이 간혹 그래요. 의대 지방대가 1단계 교과 100, 3배수. 근데 미달이에요. 못 맞춰서. 그러니까 올해 인제대학교 의대가 원래는 1단계로 교과 100으로 뽑다가 2단계에 면접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인제대학교 의대는 수능 최저를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2021학년도에 수시에서 좀 세게 수능 최저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1단계로 5배수 이렇게 뽑아 넣잖아요. 그 애들 뽑아놓은 애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있어야지만 수시에서 합격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5배수 중에 수능 최저가 못 맞췄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50명을 1단계에 합격시켰다고 보자고요. 5배수니까. 그럼 50명 중에 수능 최저 맞춘 애가 6명밖에 없어.
그러면 6명만 뽑고 4명은 정시 이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무려 19명이 넘어갔어요. 인재된데도 불구하고. 단기 전형하면 그래요. 실질적으로 고려대 의대가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요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으로 잡아서 1, 1, 1, 2 나오면 돼요. 그게 3년째 미달이었어요. 고대 의대인데. 고려대 오는 애들도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올해 그나마 처음으로 고대 의대는 펑크 안 났어요. 매년 수시에서 못 선발해서 30명, 20명씩 정시로 이월됐던 학교예요. 고려대 의대가. 뭐 의대 중에는 고려대가 그렇게 높은 의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이 생기면 단계 전형하다가 일관으로 바뀌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져요. 왜? 더 충원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근데 거꾸로 단계 전형, 일괄 합산하다가 단계 전형으로 바뀌었어. 그럼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입시 결과가 작년에 성적이 높잖아요. 그럼 올해 떨어지고 올해 성적이 낮으면 내년에 높아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거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제일 매력적인 학과로 진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고 다른 학과는 어차피 성적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니까 그 학과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요. 다 떨어져요. 전년도 성적이 낮으면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작년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올해 이제 더 높아질 걸 감안해서 다른 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기본 사항인데 이걸 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제일 입시를 잘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교과 전형은 90% 이상 예측 가능한 전형이에요. 학종은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변수가 있죠.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이 오니까. 교과는 고만고만한 학생들 과중에서도 이 친구가 예비 몇 번으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1차 취업할 것 같아?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으로 원서 쓰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숫자 개념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빼고 숫자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10단위로 끊을게요, 제가.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10명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0명이 추가 합격하고 이게 최초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명의 최초 합격 컷이 최초 합격 성적이라고 해서 공개돼요. 그러면 컷이 제일 높은 거예요. 10등 성적이죠. 그죠? 근데 어차피 내가 원서를 쓸 때 10등 성적으로 원서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10등으로 성적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 중에 화성 반월고 다닌 애 원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추가 합격으로 붙었어요. 세 군데를. 아주대 붙고 숭실대 붙고 에리카 붙고 뭐 이래요. 그래서 다 붙었어요. 다 추가 합격으로. 그 학교에서 제일 센 과예요. 다 화공과 썼으니까. 다 추가 합격 붙었더니 피드백이 뭐라고 왔냐면 우리 학교에서 나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붙는 거를 처음 보시나 봐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다 붙는 거를 너무 신기해하세요. 우리 학교에서 저 지금 인기가 많아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원래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잘 가는 건데 내가 얘기했더니 하하 웃고 말았어요. 그냥. 근데 대신 이제 추가 합격되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좀 힘들었죠. 저한테 계속 카톡 오셨어요. 진짜 합격되는 거 맞아요? 합격되는 거 맞아요? 합격되는 거 맞아요? 예, 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믿으세요. 그냥 너무 불안한 거니까. 발표가 되는데 예비번호도 못 받았는데 예, 거기 학교는 예비번호 1배수밖에 발표 안 해요. 1배수밖에 발표 안 해서 무조건 붙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 드려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좀 미안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손해나고 대학 간 건 아니니까. 최초 합격해서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날만 기분 딱 좋으세요. 그날만 딱 해피 모드. 그러고 나서 딱 뒤돌아보면 내가 왜 원서를 이렇게 썼지? 이렇게 최초 합격 다 쓸 거에는 뭐 어차피 6개 다 붙어도 하나밖에 안 갈 건데 왜 이렇게 원서를 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더군다나 내 친구가 나보다 내신이 낮은데 나하고 똑같은 학과에 붙었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10등으로 성적 쓰는 거. 이제 20명으로 원서 쓰는 게 최저 커트라인. 여기 제일 끝에 성적인 거예요. 보통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될 거. 이걸로 쓰시면은 불합격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럼 보통 대학에서 공개되는 컷, 70% 컷이다, 80% 컷이다 라고 해서 공개되는 컷.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붙은 학생의 10명의 70%면 7등 성적. 뭐 얘기로 따지면은 17등 성적이 되겠죠, 뭐. 18등 성적 되겠죠. 그러면 17등, 18등이면 뒤에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 2명. 뒤에 몇 명 없는 거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원서 쓸 때 70%, 80% 커프는 조금 그래도 높아야지 그래도 추가 합격 될 확률이 조금 높은 거고. 그거보다 낮게 쓰시면 이 커트라인 성적을 거의 커트라고 생각하시고 원서 쓰셔야 돼요. 지금은 학교에서 웬만하면 평균 컷이라는 걸 다 공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입시가 되게 좋아진 게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도 대부분 그 입시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어디가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작년 성적이 몇 퍼센트 컷으로 해서 환산 점수까지 다 공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편해요. 그리고 충원 몇 명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충원이 5명밖에 안 됐어. 그럼 뒤에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최소 10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앞에 거 보여드리면 교과 전형은요. 159명을 뽑으면 241명, 113명을 뽑으면 211명, 206명을 뽑으면 355명 뭐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100%로 웬만하면 다 넘겨요. 중복으로 합격되는 애들이 많아요. 종합전형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붙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붙여주지 않아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제일 연세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붙는 애들하고 겹치지 않게끔 사람 뽑는 거예요. 제일 열받는 게 그거죠. 연세대 입장에서. 서울대 가려고요. 환불해 주세요. 이거예요. 등록금 환불해달라고. 등록했는데 기다렸다가 서울대가 되니까 나 환불해 주세요. 빼야 돼요. 사유에 그렇게 적죠. 나 서울대 가려고. 꼭 그런 애들 꼭 서울대 적어요. 꼭. 그냥 안 가려고요. 뭐 환불하면 꼭 서울대라고 적으면 제일 기분 나쁜 거죠. 그죠? 더 기분 나쁜 거. 고려대학 합격했는데 연대 간다고 빠지거나 연대 됐는데 고대 간다고 빠지거나 이러면 제일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캐릭터가 잘 안 겹칠 수 있어요. 교과는 전형 방법이 비슷해지면 캐릭터가 겹쳐요. 그러면 중복으로 합격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빠져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상위권 학교에 교과로 갈 수 있는 성균관대, 서강대, 뭐 아까 건대,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 몇백 명씩 더 지금 종합전형 뽑다가 교과로 뽑으면 내신 좋은 애들 그쪽으로 싹 흡수될 거예요. 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형들은 더 추가 합격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아까 최저 기준 안 들어가는 학교 중에 제일 높은 학교 한양대 1.06이 나오려면요 어머니 2등급을 딱 3개만 맞아야 돼요. 5조리 1등급 1등급 딱 하나 나오면 2등급 하나 나오면 1.02 나와요. 2등급 2개 나오면 1.04 정도 나올 거고요. 이거 아마 2등급 한 3개, 2개 정도 나와야지 2호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 시내 학교에서 웬만큼 공부해서 이 등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애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거죠. 독보적으로 혼자 이 등급 맞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만약에 이 등급을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 야, 수능 준비하자. 의대 가야지. 한양대 여기 가서 만족하겠냐? 수능 최저 조금만 공부하면 너 의대 갈 수 있고 한의대 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너 화군과 가면 뭐 좋을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재수하라고 꼬셔요. 내신 성적은요, 참 특이하게 뭔지 아세요?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이 내신 성적 갖고 교과로 갈 수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지방은. 제가 요즘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프리패스를 이제 메디컬 패스라는 걸 팔았어요. 팔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메디컬 패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메디컬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의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상담을 해주는데 웬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가? 근데 자연계로 가고 싶나? 그래서 봤더니 웬걸 그냥 초등학교 교사예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 결혼도 하셨어. 한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신을 이렇게 갖고 오신 걸 계산했더니 내신이 되게 좋아. 수능만 좀 준비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돼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이 없어요. 내신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갖고 어디든지 쓸 수 있다. 옛날에 그런 학생들 되게 많이 보냈어요. 서울대 지역 균형으로 국어국문학과 보냈는데 얘가 다시 1년 만에 의대 가고 싶다고. 갑자기 국어국문학과 내가 의대를 왜 가고 싶은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 내신 성적 잘 살려서 가는 친구도 있어요. 한양대를 갈 수 있을 만한 내신 성적이 나오면 웬만하면 최저 기준 맞추면 의대 다 가요. 이제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점 제일 높은 건 이렇게도 나오지만 낮은 것들은 좀 낮게도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에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성적이 1.1, 1.18, 1.6. 저 건축학부가 뭐라고, 저 식품영양학과 뭐라고 내신 성적이 1.1이고 전기 생체보다 더 높아. 이러면 학생들이 조금씩 분산돼요. 이걸 안 쓰고 일로 가요. 원서를 쓸 때 한번 부모님이 원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원서를 쓸 때 여기 쓰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원서를 쓰는데 내 성적이 1.3이에요. 1.3인 친구한테 여기 지원해 볼래? 라고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겠죠. 여기 되겠어요? 그죠? 근데 1.3인 친구한테 여기 지원해보자 그러면 이게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성적 저기 1.6, 1.4, 1.5 이게 잘 메모해놓으셨다가 올해 5월 달 되면 한양대학교에서 이 성적을 공개하거든요. 그럼 이게 얼만큼을 변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 중에 상위권 대학이에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샘플이 없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렇게 뽑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대학교의 성적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중앙대학교 같은 게 세계 등급합 6, 세계 등급합 6인데 자연계는 탐구 하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어차피 세 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강대, 성균관대하고 저희 최저기는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인기 있는 학과들은 1.2, 1.3, 1.4 뭐 이렇게 나오고 좀 비인기 학과들, 어문 계열 쪽에 있는 학과들은 1.7, 1.8, 2.1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3, 1.2인 친구들은 중앙대학교를 안 적을 거예요. 앞으로는. 다 이제 위에 있는 대학을 적죠. 위에 있는 대학부터 적고 여기를 내려오겠죠. 여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더 높은 애들이 챙겨지니까. 물론 지금은 학종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학종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보내는 게 고대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지금까지는요. 고대 보내는 게 학종으로서는 상위권 대학에서 제일 편해요. 왜? 수능 최저가 되게 높고 학생들 선발하는 거 있어서 5배속 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서 고대 보내는 숫자보다 성균관대, 서강대 보내는 숫자가 더 적은 학교들은 학종으로 보내는 게 되게 힘든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과로 생긴다는 건 여기 있는 교과 성적이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를 세계 등급합 6 정도를 충족한다라고 하면 중앙대 같은 데는 성적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자연계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 올해부터는 약대가 생기기 때문에. 약대가 생기면 상당하게 많은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성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다행히 올해 원서 쓰실 거 아니기 때문에 모험 안 하셔도 돼요. 올해 모험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2.0이야. 그런 친구들이 모험하기 딱 좋은 애. 이해되세요? 그런 전형으로 지원하기 제일 좋은 해예요. 그런 전형으로 지원할 때 제일 낮은 과, 뭐 성대 한문교육과 있어요. 자연계열의 컴퓨터 교육과 있어요. 서강대학교는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과 뭐 이런 거. 특히나 요즘 화학하고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들이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는. 왜? 약대가 생겼으니까.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약대를 진학해서 대학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신여대는 뭘 보여드리려면 수능 최저가 없다가 이렇게 세계 등급합 7이라는 걸 나왔었어요. 이 세계 등급합 7이라는 숫자가 이 대학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높은 전형이에요. 홍대가 세계 등급합 6, 세계 등급합 7이에요. 근데 얘네가 세계 등급합 7, 세계 등급합 8, 요거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바꿨어요. 왜? 이게 성적 보시면 이게 지금 성신여대인데 4점대가 나와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붙인 애가 5.1까지 있어요. 교과 전형이 이게 종합이 아니고. 이게 없다가 생겨서 이거 최저 기준을 맞춘 애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학교가 덕성여대 정도가 있었고 뭐 대표적인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렇게 최저 기준 높일 만한 학교들은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우리 학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요즘 학생들이 수능 준비 잘 안 한다는 걸 알아서 내신 성적 좋은 애들 그래도 받으면 좋은데 이건 엄한 애들이 들어가요. 엄한 애들이. 최저 성적이 4.27, 4.38 뭐 이래요. 2점대. 뭐 3점대 평균이 원래 이 정도 나오던 건데. 보세요. 그리고 재작년에 성적이 최저가 없었는데 구멍 난 거죠. 4.18로. 그죠? 경쟁률이 4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13대 1까지 간 거예요. 이 성적만 보고. 근데 최저를 못 맞추니까 다시 또 낮아진 거죠. 이게 만약에 최저 없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겠죠. 다 낮으니까 다 올라가죠. 뭐 20대 1, 21대 1, 뭐 29대 1, 뭐 이렇게 다 작년에 낮았으니까. 이게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움직여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로 갖고 영상도 많이 찍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져 있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근데도 이렇게 적으세요. 이유는 뭐 적는 분들의 심리를 내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그냥 성적이 낮으니까 요 매력적인 학생의 성적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수능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실질 경쟁률을 계산하라 그러면 수능을 충족한 학생들의 경쟁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숭실대학교는 수능이 최저를 2개 등급합 6, 자연계는 2개 등급합 7인데 영어를 제외해야 돼요. 국어, 영어, 탐구 2과목 중에서 잘 본 거 2개 6, 2개 7이에요. 약간 까다로워요. 비슷한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인 국민대학교가 2개 등급합 6인데 국수, 영, 탐구 하나 기준으로예요. 영어로 맞추기 쉽다 보니까 영어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12명 뽑는데 112명 지원했는데 65명이 최저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대1이 5대1로 떨어지겠죠. 이거를 보통 수능 최저 충족하는 학생들로 실질 경쟁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반만 수능 이제 실질 경쟁률인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충원되는 인원까지 합쳐서 경쟁률을 따져야 이게 실질적으로 충원 포함한 합격생의 경쟁률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홍보학과 썼는데 1.17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원된 학생들이 13명. 더 많으면 1.1. 국어국문과인데 1대 1인 거예요. 이건 최저 맞추면 다 들어가는 거. 밑에 보면 뭐 저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는 지금은 AI 학과로 바꿔서 이런 학과가 없는데 1대 1 뭐 이런 화공과인데 1대 1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 안 해보시면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보시거나 이 성적을 보고 쓰시는 거죠. 근데 이 성적이 더 뽑으려면 더 뽑을 수 있었는데 더 못 뽑은 거예요. 맞춘 애들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서울과학기술대처럼 충원을 2배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성적 계산하는 거. 성적을 갖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리하는 학교인 거예요. 우리 학교 내신 성적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보시면 아까 얘기한 거 반대로만 나온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2019학년도에 365명에서 370명 돼서 5명 늘었어요. 인원이 늘면 뭐라고 했어요?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뭐 5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해요. 지원자가 줄었어요. 1000명이나. 그럼 성적이 떨어질 수 있겠죠? 경쟁률이 쭉 차이 나는데 경쟁률도 떨어졌어. 수능 최저 충족하는 인원도 떨어졌어. 근데 평균은 올라갔어. 0.03에 올라간 거예요. 다 떨어진다는 조건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떨어진 거야. 왜? 2배수 충원하면 등록을 못 시켜요. 그게 등록률이 나온 거예요. 건축학과는 50%, 화공생명은 26%, 환경은 66%, 컴퓨터는 70%. 100%다 충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더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성적대를 더 충원시켜서 등록시켰으면 더 내려갔겠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학교가 서울과기대, 광운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은 2배수 이상은 충원 안 시켜요. 2배수까지 됐는데도 펑크가 나는 학교가 뭐 광운대 같은 경우는 간혹 2배수까지 갔는데도 구멍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서울대 과기대나 뭐 세종대는 그렇게까지 많이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인지하시되 꼭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지원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성적이 안 되면 돌고 돌아도 안 돌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외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신 성적이 되게 낮아요. 이유가 있어요, 좀. 외대가 2개 등급합 4를 걸어놨었어요. 2019학년도에는 좀 방법이 있는데 뭐 원점수도 반영하고 해서 성적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최저가 없어지면 수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조심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조심하신 거예요. 그거 보세요. 경쟁률이라는 걸 볼 때 지금 좀 어려운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전날 D-D-Day 그리고 오후 경쟁률 그리고 최종 경쟁률 요 4단계로 분류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요 4번을 공개해줘요. 어떤 경우는 10시에만 공개하고 2시간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해줍니다. 이제 보세요. D-1의 경쟁률은 뭘까요? 하루 전날 저녁에 7시에 원서를 적는 학생들의 심리. 둘 중에 하나인데
성적이 아예 남거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서를 빨리 쓰고 싶어 하세요. 귀찮아 하신대요. 특히 아버님들이 더 심하세요. 그냥 한 날 다 빨리 다 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제가 거꾸로. 그러시려면 성적이 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한 번에 다 쓰셔도 뭐 안정권으로 쓰시고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눈치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루 전날은 성적이 된 애들이 거의 90% 이상 원서 쓰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6명 뽑는데 4대 1이야. 그러면 이 중에 3대 1인 18명은 성적 된 애가 쓴 거고, 나머지는 그냥 허수가 뒤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0% 다 성적 된 애가 썼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날로 넘어오면 보통 절반 이상이 허수. 여기부터 여기 넘어가는 것들은 크게 이제부터는 허수 지원자들이 더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진수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혹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하루 전날. 뭐 인도과예요. 2020학년도에 1.6대 1이었던 게 갑자기 8대 1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올라가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허수예요. 2등급, 3등급 되는 애가 경쟁률 낮았네? 그 대표적인 게 이거 보고 올해 D-1인데 다 0점대인 거예요. 0점대인 거. 터키, 아제르바이잔, 페르시아 이런 학과가 0.3대 1이었고 0.67대 1이었어요. 하루 전날인데. 태국은 0대 1이었어요. 하루 전날인데 아무도 원서 안 썼어. 보세요. 태국은 근데 원서 아무도 안 썼다가 이거 보고 3대 1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러면은 약간 진수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면 1.5대 1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1.5대 1이 성적되는 거예요. 그럼 3명 뽑고 충원이 예를 들어서 5명 됐어. 그러면은 최소 3명 최초 합격하고 2명이 더 합격된 것까지는 그래도 온 거라고 감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는 0.3대 1이 1대 1밖에 안 됐어. 근데 또 마지막 되니까 13대 1까지 갔어요. 여기는 허수야. 내가 볼 때 이 두 개 학과는 올해 비교해 보시잖아요.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숫자만 봐도. 이 해에 이렇게 최저기준 적용되는 것보다도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높아질 것 같으니까 애들이 다 눈치 본 거예요. 눈치 보다가 막판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막판에 들어온 애들이 이미 늦었어. 허수라서.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2.36, 2.2가 있는 거야. 여기 몽골 학과라고 그래도 프로토칼 학과라고 그래도 서울 캠퍼스예요. 저기 용인 캠퍼스 아니에요. 용인 캠퍼스는 이거보다 더한 학과들이 있어요. 체코슬라바키아 학과, 루마니아 학과, 이런 거. 어느 나라 말인, 그 나라가 그런 말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학과들이 있는 거고, 그래도 여기 서울 캠퍼스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까지 보면 생각보다 내가 점수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왜? 이런 애들이 들어가니까. 외대 2.3이 누가 들어갔을, 이거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이면 이거보다 더 낮은 애들이 두세 명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이거는 이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 이게 제가 조기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도일 이제 되는 학생들부터 D-1의 경쟁률은 되게 중요한 경쟁률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 드리려고요. 그래야지 이제 고3 됐을 때,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없는데 성적이 이제 이런 거죠. 제일 낮았던 거, 80% 컷. 2019학년도에 80% 컷이 제일 낮았던 게 2.93. 호텔경영학부가 제일 높아요, 세종대학교에서는. 세종대학교에서 제일 문과로서 제일 좋은 학과 뭐예요? 그러면 호텔경영학과예요. 호텔경영학과가 평균이 2.41, 80% 컷이 2.93 됐는데 이게 원래 경쟁률이 4.3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8명을 모았고 27명이 추가 합격됐으면 총 합격생은 45명. 맞죠? 45명. 45명인데 4대 1이니까 최소 그러면 이 경쟁률이 1점 몇 대 1 정도밖에 안 될 거, 2대 1까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죠? 2.93대 1이 이게 9대 1 되고 전날 12대 1 되고 13대 1까지 가니까 1.7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이렇게 들어와요. 7.3이 14대 1 되고 18대 1 되고 19대 1 되는데 학생부 평균 성적이 없어. 왜? 다 처음에 4명 뽑았더니 다 나갔어요. 성적이 워낙 높으니까. 8명까지 충원시켰는데 아까 얘기 드렸죠. 세종대학교는 2배수 이상은 절대 충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등록성이 없는 거예요.
등록생이 없어서 성적이 그냥 블랭크 처리되어 있어요. 입시 결과 보면. 그러면 세종대학교 이 입시 결과 본 거 보고 학생들이 12대 1 된 거예요. 올해. 왜? 성적이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주식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왜 내가 산 주식만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제일 고평가된 주식을 내가 돈 주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현상을 생기는 거예요. 저평가된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차라리 여기서 성적이 높았던 걸 쓰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거꾸로 쓰라고 말하는 건. 근데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 작년 거만 보고 적어. 재작년 거 안 봐. 이게 여기서부터 병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건 제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도 보시면 4.17까지 나왔던 게 경쟁률이 11대 1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충원도 51명이니까 64명까지 충원시키고 여기까지만 충원시키고 이제 성적은 2.3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여기가 성적이 낮다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거꾸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아까 제가 세종대학교 불합격했다고 하는 애가 요 성적 보고 80%가 2.0, 평균 1.8, 2년치도 1.8, 뭐 2.3 이걸 보고 이 전년까지 봤어요. 제가. 전년까지 보고 경쟁률 마지막 판까지 다 보고 지원했어요. 경쟁률 별로 안 높아지는 거. 과 2개 놔둬놓고 이거 쓸지 딴 과 쓸지까지 감안해서 이과 쓰면 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썼는데 광탈했어요. 경쟁률도 별로 안 높았거든요. 저게 뭐 예를 들어서 10몇 대를 됐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세종대학교는 최저 없어서 다 성적이 작년보다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변수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변수가 워낙 큰 거죠. 올해는 더더군다나 더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심화될 예정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모르지 않죠. 당연히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2과목, 3과목이. 의대. 이제 마지막으로 의대만 조금 얘기 드리고 이제 좀 설명을 마칠게요. 제가 너무 또 오바해서 또 하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9시까지 끝내야 돼서. 교과 전형으로 지금 의대 선발하는 거는 의대가 지금 829명으로 제일 많고요. 물론 지금 이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전형의 인원이에요. 그럼 이게 공개돼요, 보통은. 그럼 의대 교과로 갈 수 있는 게 829명 많구나. 치대 111명이구나. 한의대 180명이네. 수의학과 190명이면 되게 많이 뽑네. 일반 전형과 교과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못 써요.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428명에 400명.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뽑아주는 인원이 많으니까. 충청도는요, 전부 다 묶여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시 전부 다 합쳐서 지역 인재로 묶여요. 충남대도 쓸 수 있고 충북대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묶여요. 부산은 부울경이라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은 대구, 경북 이렇게 묶이고. 묶이는 전형의 지역 인재가 인원이 많다. 일반 전형으로는 선발하는 거는 거의 반 정도만 선발한다. 이것까지 얘기 드리면 좀 길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의사들 파업했잖아요. 지역 인재 경원 늘린다고 하고 뭐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의사 너무 많이 늘린다고 했던 거고, 지역에는 의사가 없고, 이미 이거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지역 인재로 뽑는 의사들의 의대 정원 자체가 예전보다 늘고 있어요. 정원이 정확하게 똑같은데 지역은 지역 인재로만 뽑는 인원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역이 활성화시키려면 이미 대학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400명을 더 뽑겠다라고 하는 거, 올해 뭐 거기에다가 그거 400명이 뽑아졌으면 이건 더 가기 좋은 거고, 약대가 생겼으니까 1500명 캐파에, 더군다나 한전대학이라고 그래서 저 나주에 이제 한전공대 하나 짓거든요. 거기 인원도 만만치가 않아요. 완전히 고득점 학생들 이과는 다 뽑는 거라서 이과는 계속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과 성향이 너무 특별하지 않으면 이과를 준비시키는 게 대학교 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쉬워질 수 있다.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과는 교과로도 많이 뽑지만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유독 서울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의대에 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의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내가 톱 클래스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종합을 준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준비 안 하면
의대는 특이한 게 내신 성적이 다 좋다 보니까 다 전교 1등이에요. 근데 그 전교 1등 학생들이 내신 성적 갖고 게임이 안 돼요. 다 1점대 초반이니까. 비교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웬만한 학교들도 의대는 일반적인 공대와 달라요. 보통 공대 같은 경우에 배열 적합성 따지는데 별로 안 따지거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 조금만 해드리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은 전공 적합도를 많이 따지지 않아요.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계열 적합성을 따져요. 자연 계열인데 계열 적합성이 맞으면 잘 맞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의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의대는 다 맞추셔야 돼요. 내신도 극상위권에 종합전형으로 비교과 다 맞추셔야 되고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충족을 하셔야지만 의대를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거죠.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놓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모님처럼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하세요. 서울 의대를 포기하시든지, 그죠? 종합전형을 포기하시든지, 뭐 이런 거. 저 교과전형은 의대가 교과전형, 연세대학교가 반경되면서 저 77명으로 인원 늘어난 건데 저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연세대학교가 교과 22명이 교과전형으로 추천전형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종합전형이었는데. 경북대 의대, 충남대 의대, 전북대 의대인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학교들은 보통 의대, 치대, 수의대를 다 뽑아요. 근데 약대가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이 수의대 수준하고 비슷해요. 세계 등급합 6, 세계 등급합 좀 높으면 5, 뭐 중앙대나 뭐 이화여자대학교처럼 4개 등급합 5 정도 충족되는 거 아니면 보통 3개인데 3개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의대는 4개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그러다 보니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의대가 1.61, 치대가 1.77인데 수의대가 1.3인 거예요. 왜? 최저가 낮으니까 얘가 내신이 더 높아. 이해되세요? 수의대 갈 수 있는 친구는 최저 맞추면 다 의대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의대 가는 게 더 힘들어. 내신을 더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요즘은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4개 맞추는 거, 3개 맞추는 게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게임을 하는 거라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상담을 또 했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 광주에 있는 학생이에요. 내신 1.3이야. 이걸로 교과 의대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다 갈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수능 최저 맞춰야 돼. 근데 걔는 계속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3개로 해서 맞출 수 있는 의대는 없을까요? 3개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3개로 갈 수 있는 건 네 내신 성적으로는 못 가. 힘들어. 그걸 맞으려면 1점 초반까지 가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가 앞으로 1년, 3학년 1학기 동안 1.0을 다 찍어도 지금 1점 초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수능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맞추면 편하게 가. 지역에 있는 국공립은 다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의대 내신 전형, 교과 전형으로 교과 100이에요. 제일 내신 성적 낮은 애 보낸 케이스가 2.4예요. 건양대 의대 보낸 애가 제일 낮았어요. 2.4. 교과로 2.4인데 의대 가요. 근데 그게 아마 내년에 올해 입시 결과에 몇 개 대학이 또 그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매년 한 개 대학씩 나와요. 작년에는 저기 동국대 경주에 있는 의대가 실질 경쟁률 1대1이었어요.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들어갔어요. 내신 성적 관계없이. 그 내신 성적이 2점 몇 나와요. 2.0 몇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생들 내신이 2점대, 1점대 후반이다라는 애들은 많아요. 걔네들은 이런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할 수 있죠. 다. 웬만하면 써보는 거예요. 써봐야 되죠. 근데 그 애들은 그걸 안 써요. 왜? 납치되니까. 그 애들은 그거 갖고 어차피 정시로 더 좋은 의대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은 또 안 써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연속이에요. 왜? 납치가 되니까. 교과 전형은.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가 지금 수의대하고 비슷한 수준의 최저 기준 걸어놓으면 수의대보다 조금 높아질 거고 거꾸로 한의대학교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지방에 있는 한의대만 갖고 온 거예요. 부산대, 대구의 한의대, 뭐 동신대 최종 최저가 세계영예 등급합 4, 영어 2등급 걸어놓은 부산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세계 등급합 4. 이거는 그래도 좀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된 느낌이죠. 근데 영어 2등급을 걸어놨어요. 이걸 아셔야 될 게 영어가 2등급인 거를 걸어놓는 게 저게 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는 애들 어차피 영어 1등급인데 영어 1등급 맞은 걸 여기 도움을 못 준다고 생각하셔서 이게 최저 맞추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차피 영어 1등급 맞을 거 아니에요. 올해 수능 영어 1등급 맞은 애가 12.66%예요. 영어 1등급 맞았다고 해서 여기 내가 하나, 2개 2등급 나온 걸 커버를 못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건이. 동신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로 맞추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고
국수형 과 4개 등급합 7 대고 한의대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맞추기 쉬우니까. 하나 3등급 나와도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1, 2, 3 나오면 7이니까. 그래서 성적이 더 올라가지는 거라고요. 가천대 보세요. 의대는, 가천대 의대가 저렇게 5명을 뽑아요. 1.05면 나와요. 내신 평균이. 한의대는 1등급 2개만 맞추면 되니까 1.4, 뭐 1.3 뭐 이렇게 나와요. 왜? 기준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 올해 생기는 거 결과 보고 적으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하고 이제 먼저 써야 될 거예요. 아예 내신이 낮아? 그러면 수능 최저 센 거 쓰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능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최저를 충족해서. 안 그러면 다 똑같은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저가 낮은 것만 어떻게든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내신 갖고. 제일 고민하는 건 뭐 내신을 1에 수렴하게끔 만들어서 수능 최저 맞춰서 대학 가는 게 제일 속편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까지도 안 가고. 수능은 몇 개 틀렸냐를 갖고 계산해야 돼요. 의대 가려면. 서울대 의대 가는데 수학을 1개 틀렸어. 그럼 치명타인 거죠. 나머지 거 다 맞고 무조건 1개만 이상 안 틀려야 돼요. 2개 틀려야 되는 거죠. 3개 틀렸냐? 4개 틀렸냐? 의대는 5, 1등급 맞아도 갈 수 있냐 없냐를 정시에선 따져야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수능 최저 4개, 6 정도 맞고 의대 간다고 하는 건 수능에서 마이너스 될 게 없으니까요.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에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90% 이상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교과로 대학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교과로 원서를 안 쓰니까. 그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야 내가 교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괴리가 너무 커서 분명히 제가 재수생들 이렇게 상담해보면 그래요. 너 왜 이걸로 갖고 이 정도 대학 썼으면 갔을 텐데 왜 안 썼어? 그러면은 수능 잘 나올 줄 알았죠. 이거밖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재수생이 그걸 다시 또 수시했어요. 재수할 때.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잘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이면에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는 일단 시작된 겁니다. 지금 내신 준비하는 강좌들 다 이제 쭉 깔려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들으시면서 1학기 준비를 잘 하셔야지 이거 기간 동안 하셔서 1학기 가는 거예요. 애들 어차피 다 선행해요. 좀 심한 애들 이미 고1인 되기도 전인데 고3 끝낸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많다고요. 앞으로 이제 내가 경쟁해야 될 애들은. 그럼 나도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집에 있는 거 보면 전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속 터지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속 터지시겠어요. 생각의 차이에서 아마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거는 올해부터는 더 싸움이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수능이 더 잘 나오면 어차피 이거 쓸 일 없으니까 뭐 남은 이제 몇 주죠? 이제 방학 이제 3주 남았죠? 근데 설 빼면 2주 남았죠. 2주 동안만이라도 뭘 하나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에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다음 주에 받는 걸로 할게요. 9시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오버했어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